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연속으로 다우산업과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있네요. 조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저점에서 10%, 15%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 거겠지요. 그리고 SOXL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수출 금지를 했는데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는 걸까요? 중국의 저가 IT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겠지요. 돈을 잘 못 버니까요. 중국은 여전히 반도체에 투자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에선 기술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국가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감소될 수 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는 거겠지요. 물론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 주식회사들은 이번에 괜찮은 실적을 보여줬다는 것은 변하지 않지요. 덕분에 SOXL의 주가는 17달러대로 내려왔군요. 22일에 8%가 빠지고 23일에 11%가 내려왔습니다. 52주 최고가가 74달러입니다. 여전히 저점 구간은 맞지요. 황금 거북이도 100%가 넘는 평가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XOXL이 6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저는 15달러가 되면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인데요. 마이너스 구간에서만 매수하는 것이 아닌 10달러에서 20달러까지 갔다가 15달러로 내려왔기 때문에 30% 이상 하락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중국 인터넷 기업 주식 CWEB 같은 경우 50달러대라서 저평가 구간입니다. 주식은 언제나 저평가 구간에 매수해야 하지요. SOXL의 예전 저점인 10달러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말이죠. 이미 기존에 알려진 악재는 선반영이 된 것입니다. 전쟁이 영원하지도 않을 것이고 금리를 계속 올리지도 않을 것이고 중국 봉쇄를 계속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CWEB의 저평가 구간은 50달러입니다. 저점이 35달러라서 더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35달러를 찍기는 했지만 그때 거래량이 1000만 주가 넘게 움직였습니다. 35달러에서 75달러 사이를 움직였었는데요. 그 가운데인 50달러가 중간 가격이지요. 결국 50달러가 저평가 구간이고 예전 빅테크 기업이 잘 나가던 시기의 고점은 1100달러 수준입니다.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고 저점 구간이 맞습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인구 자체가 10억이 넘고 자원도 풍부한 편이지요. 특히 외국 프로그램의 진출을 막고 있습니다. 구글은 못 쓰지만 바이두로 검색을 하는 중국입니다. 아마존에서 쇼핑을 못하지만 알리바바에서 다 살 수 있는 중국이죠. 카카오톡을 못 쓰지만 위챗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텐센트가 있는 중국입니다. 참고로 텐센트는 한국 게임 회사에서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2022년 8월 9일부터 보유하고 있는 CWEB입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계속 매수할 예정이지요.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SOXL 주가가 내려가는데 삼성전자도 다시 6만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주봉 차트상 저평가 구간이기도 하고 저점 구간도 맞습니다. 매출액도 매년 증가하고 5년 연속 당기순이익에 은행 예금 수준의 배당률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학개미들의 영향으로 삼전 적금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돈이 생기면 삼성전자 한 주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한국 시가총액 1위 주식이자 어느 정도 주가가 방어되는 주식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와 주식 차트가 비슷한 SK 하이닉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SK 하이닉스인데요. 고점 대비 37% 빠진 것도 삼성전자와 비슷한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배당 지급 능력이 부족해서 별을 한 개는 덜 줬지요. 저평가 구간이고 저점 구간이라서 매력적인 가격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핌 반도체 공정을 학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뉴스인데요.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의 전략대화 및 핌 설계 연구센터 개소식. 반도체와 인공지능은 무슨 관계라는 걸까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만들어졌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속도가 있어서 달리는 흉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는 준비가 되었었는데 하드웨어가 그동안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더 빠른 반도체가 필요했던 거지요. 기술적 진보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이 상용화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거북이는 반도체 관련 주식이나 SOXL 같은 반도체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다음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름 그대로 은행 주식이고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지요. 카카오톡이라는 국민 앱을 통해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 은행입니다. 은행 주식이지만 배당을 따로 주지는 않지요. 황금거북이가 상장 초기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인데요. 상장한 지 1년 혹은 2년 정도는 사이클이 움직여야 그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초기에 너무 관심이 몰려서 주가가 상승한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봐야 되지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기존 주주들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000원에 말이죠. 5,000원에 매수하니 64,000주, 48,000주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내 매수하는 것은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요. 하지만 지금 주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주식 매수 선택권과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는 것을 계산해 본다면 카카오뱅크의 주가 하락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카카오뱅크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은행도 블록딜을 감행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었는데요. 성장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중이죠. 뉴스에 절망의 카뱅, 개미 눈물 젖은 카뱅이라는 제목을 보니 저점 구간 영역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블록딜을 하기 전에 주간 기관 순매도 1위가 카카오뱅크였으니 이미 기관 투자자들은 알고 있던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정보가 느린 개미일 뿐이죠. 그럼 카카오뱅크를 꼭 써야만 하는 앱인가요? 다른 은행 앱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요즘 핸드폰으로 자금 이체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어요. 또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에 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MZ세대나 20대, 30대들은 카카오뱅크를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보유한 세대가 50대, 60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카카오뱅크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요. 재무제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비교를 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전통적인 은행의 재무제표를 뛰어넘으려면 뭔가 혁신적인 것이 필요해 보이네요. 참고로 황금거북이는 2022년 7월 8일과 13일에 배당금 8% 이상 주는 은행 주식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6% 이상 주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주식 분석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식은 언제나 저평가 구간에 매수해야 합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지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2450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2400까지는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칩4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주식을 보면 경제 공부하기 좋습니다. 세상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혹시라도 황금거북이와 꾸준히 주식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황금거북이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금거북입니다.